어머니, 앞으로 모임에 오지 마세요. 창피해서 죽겠어요. 세상에는 심장이 얼어붙는 순간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순간은 나를 찾아왔습니다. 흰색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차가운 금속 난간에서 손을 떼는 며느리 현주의 얼굴엔 냉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영자입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평범한 엄마이자 할머니입니다. 이 작은 아파트에서 가족을 위해 반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마치 불청객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현주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들리는 짧은 경고음이 내 귀를 아프게 했습니다. 잘못한 건 없으시죠? 단지 저희랑 어울리기가 힘드신 거잖아요. 현주의 입술 끝에 가볍게 비웃는 미소가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 내려앉았습니다. 1층 문이 열리자 빨간 불빛이 반짝이는 CCTV가 나를 비추었습니다. 이 굴욕이 기록되고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현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까운 성당의 종소리가 오후 6시를 알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추억이 밀려들었습니다. 매일 오후 손주들을 위해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며 이 엘리베이터를 타곤 했습니다. 이제 그 따뜻했던 기억마저 쓰디쓴 현주의 말과 섞이며 희미해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제 입장에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집 안에 들어서자 벽에 걸린 오래된 괴종시계가 똑딱이며 고요한 거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낡은 앨범을 펼쳐보니 과거 우리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가족 속의 이방인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창가 탁자 위에 놓인 오래된 라디오를 켜자 옛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들어도 현주의 말이 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윽고 더 깊은 의문 하나가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며칠 전 우연히 현주와 아들 민수가 마당에서 조용히 나누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내가 없는 자리에서 유언장과 위임장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집은 단순히 벽돌과 나무가 아니라 우리가 쌓아온 추억과 삶의 흔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내 삶의 증거였던 이 집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주의 차가운 말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나의 품위를 지키고 미래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전 내가 직접 심었던 장독대 옆 화단의 꽃들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마당에서 웃고 뛰놀던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수첩을 펼쳤습니다. 몇 년 전 나의 유언장을 작성해준 변호사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를 찾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의 그 한마디가 내 마음 깊숙이 상처를 냈지만 동시에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용기를 깨웠다는 것을 말입니다. 벽에 걸린 괴종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품위는 결코 잃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새겼습니다. 여러분도 단 한마디 말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현주의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존중받고 싶은 싸움의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결코 방해물이 아니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저는 김영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조용히 나아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 틈새로 들어온 가을 바람이 커튼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따뜻한 현미차의 향기가 부엌을 가득 채웠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들은 현주의 말에 무겁기만 했습니다. 가만히 부엌 탁자 위에 오래된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날짜 옆에 작게 적힌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변호사 약속 오전 10시. 천천히 옷을 챙겨 입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낡은 현관문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오늘따라 내 마음 같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강남의 한 사무실 앞에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문을 열자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서류 냄새와 가죽 의자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영자 어머님. 변호사 이재호 씨가 온화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몇 년 전 내 유언장을 작성해준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요, 변호사님. 나의 떨리는 목소리에 그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어제의 충격적인 상황과 마당에서 들었던 현주와 민수의 대화를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듣더니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최근 들어 자녀들이 어머님께 위임장을 요구하거나 유언장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건 아직 직접적으로는 없었어요. 다만 마당에서 둘이 무언가를 논의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마음이 영 불편해서요. 그가 잠시 서류를 살펴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머님의 유언장과 위임장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필요하시다면 변경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순간 내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역시 내가 괜한 의심을 한 게 아니었구나.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걸으면서 지난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민수가 아직 어렸을 때 시장에서 과일을 팔며 힘들게 살림을 꾸려가던 그 시절의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지만 내겐 언제나 아들과의 행복한 미래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던 날 내 손을 잡고 했던 그 말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엄마, 내가 성공하면 반드시 효도할게요. 평생 엄마를 지켜줄 거야.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너무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괴종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 아무리 아프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돼.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해. 천천히 서랍을 열어 몇 년 전 작성했던 유언장의 사본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랜 종이 위에 내 인생의 결정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주와 민수였습니다. 서둘러 서랍을 닫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현주의 표정은 어제와 달리 친절해 보였습니다. 그냥 잠시 외출했어. 날씨가 좋아서 바람도 좀 쐬고 왔지. 나는 애써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무언가를 말하려다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곧 현주가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현주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긴장감이 내 심장을 빠르게 뛰게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시니 위임장 같은 걸 준비해두면 어떨까 싶어서요.
현주의 말이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순간 공기마저 숨죽이며 무거워진 듯 했습니다. 민수는 묵묵히 옆에서 내 얼굴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엔 평소와 다른 불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위임장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내 목소리는 최대한 담담히 들리려 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선 알 수 없는 불안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머님이 아프시거나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어차피 저희가 다 챙겨드릴 테니 미리 준비하는 게 어떨까 해서요. 현주는 자연스러운 미소를 띠며 말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괴종시계의 규칙적인 똑딱 소리만이 긴 침묵 사이를 메웠습니다. 그래서 뭘 원하는 거니, 현주야? 그녀는 잠시 머뭇거린 뒤 손가락 끝으로 탁자를 가볍게 두드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한테 위임장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재산 관리 같은 거요. 그리고 유언장도 한번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머릿속이 차갑게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내가 잠시 아무 말 없자 민수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나쁜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 편하시라고. 그래, 너희 마음은 알겠구나. 그런데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구나. 현주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녀는 다시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그냥 주변에서 많이들 그렇게 하니까요. 어머님께서도 나중에 힘드실까봐. 나는 현주와 민수의 표정을 번갈아 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두 사람이 말하지 않는 진짜 이유를 나는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너희가 원하는 건 나의 재산과 이 집이구나. 마음속 깊은 슬픔이 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론 싸늘한 분노가 꿈틀거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다. 너희 말대로 생각은 해보마. 두 사람의 얼굴이 순간 밝아졌지만 나는 이미 마음속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 삶과 존엄을 지킬 싸움이 이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따뜻한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내 마음속 그늘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현주와 민수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랜 친구인 박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힘든 순간이면 언제나 내 곁을 지켜준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정희야, 잠깐 만나자. 좀 급해. 무슨 일이야, 영자야. 목소리가 왜 그래? 정희의 목소리엔 늘 따뜻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우리는 근처 전통찻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늘 가던 단골 가게였습니다. 찻집에 들어서자 은은한 대추차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한옥 구조의 편안한 분위기와 따스한 온기가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했습니다. 정희는 먼저 와서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영자야, 얼굴이 많이 상했네. 무슨 일이야? 정희의 말에 나는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현주에게 들었던 모욕적인 말, 아들과 며느리가 위임장과 유언장 얘기를 꺼냈던 일까지.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정희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어쩌면 조와 자식들이 그렇게까지 하다니. 세상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된 거야. 정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영자야, 그래도 절대 약해지지 마.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대처해야 돼. 널 위해서라도 꼭 그렇게 해야 해. 그래, 나도 그럴 생각이야.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정희와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내 자신과 이 집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먼저 아들의 방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손이 떨렸습니다. 몇 장의 서류와 낯선 문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위임장 초안. 가만에 나선 위임장 초안. 그 순간 마음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주와 민수가 내게 요구하려 했던 서류였습니다. 서류를 살펴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나의 인감도장과 재산 처분에 대한 권한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잠시 서랍을 닫고 숨을 골랐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식에게 이렇게 배신감을 느끼는 순간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없이 괴로웠습니다. 부엌에서 찬물을 마시며 혼란스러운 감정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해가 저물고 거실에 어둠이 깔리자 나는 다시 한번 괴종식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잠시 고민한 끝에 휴대폰을 들어 이재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서류를 찾아봤어요. 위임장 초안을 발견했습니다. 전화기 너머 변호사의 목소리가 진지하게 울렸습니다. 어머님, 잘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차근차근 대비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잘 보관하시고 언제든 저와 소통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나는 확실한 결심을 했습니다. 내게 닥친 현실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당당하게 맞설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쉬이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지난날의 행복한 기억들과 지금의 차가운 현실이 교차하며 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환했습니다. 마당 화단의 핀 꽃들도 달빛 아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꽃들처럼 나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나의 품위를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정한 싸움의 시작입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며 마음을 굳게 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을의 쌀쌀한 공기가 창문을 넘어 내 방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어제 찾은 위임장 초안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영자 어머님,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잠시 뵙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정한 시간에 맞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작은 사무실 안에는 이미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이 변호사는 정중히 인사하며 나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차분한 모습에 조금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어제 찾은 서류를 보니 마음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는 더욱 확실한 정황과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웃분들이나 주변 분들 중 최근 아드님 부부에 대해 이상한 말을 하신 분은 없었나요? 잠시 고민하던 나는 문득 얼마 전 시장에서 들었던 이웃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며칠 전 시장에서 가게 하는 이웃이 좀 이상한 말을 했어요. 현주가 우리 집을 팔 거라고 말하고 다닌다고요.
변호사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정말이라면 큰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있으면 더 확실해질 겁니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랜 세월 나를 지켜봐 온 사람들이 가득한 이곳은 언제나 따뜻했지만 오늘은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단골 과일 가게 주인인 미숙이가 나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무슨 일이세요? 나는 미소를 지으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수가 며칠 전에 현주가 우리 집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했지. 그때 한 말 좀 다시 해줄 수 있겠니? 미숙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니. 며칠 전 현주 씨가 가게에 들러서 지인하고 얘기하던 걸 들었어요. 어머님 집을 팔면 큰 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요. 어머님께서 동의하셨다고 하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현주가 나 몰래 그렇게까지 계획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변호사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증언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미숙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게 집을 지키셨는데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꾹 참으며 미숙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어려운 순간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 후 변호사와 나는 시장 이곳저곳을 다니며 몇몇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놀랍게도 현주와 민수가 나 몰래 여러 번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마음은 찢어지듯 아팠지만 이젠 분명한 결심을 해야만 했습니다. 내 손으로 지켜온 이 집과 내 인생을 아무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와 헤어진 후 천천히 집으로 걸어오면서 이웃들의 따뜻한 눈빛과 응원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랍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엔 환하게 웃는 민수와 현주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어쩌다가 이런 아픔으로 변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가에 기대어 다시 한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꽃들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나 있었고 바람은 내 마음을 위로하는 듯 부드럽게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결의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과거의 행복한 순간들은 영원히 간직하되 현재의 아픔과 현실 앞에서 당당히 맞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 인생의 다음 장을 준비하며 이제 진정한 싸움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얕은 안개가 마당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지난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머리가 무겁고 눈이 따끔거렸습니다. 주방에서 보리차를 끓이면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던 중 마당 한쪽 구석에서 아들 민수와 며느리 현주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본능적으로 나는 창문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적막한 새벽 공기 속에서 충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제 어머님 설득해서 요양원으로 보내야 하지 않을까? 더 늦기 전에 처리해야 돼. 현주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민수가 망설이는 듯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도 어머니한테 너무 갑작스럽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현주가 민수의 말을 끊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 생각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집 빨리 팔고 돈 마련해야 우리 사업도 확장하지.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하지만 최대한 상처 안 드리게 해야 해.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몰래 요양원으로 보내고 집을 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심장이 급격히 뛰었고 눈앞이 잠시 캄캄해졌습니다. 현주야, 이제 조용히 들어가자. 어머니 깨시겠다. 둘은 조용히 현관으로 들어갔고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리며 몸을 떨리는 손으로 부여잡았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 앉아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물을 닦고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슬픔에 잠길 때가 아니었습니다. 행동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차분히 방으로 들어가 서랍 속에 넣어둔 서류들과 인감도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게 중요한 방어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호할 유일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다시 이재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중요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수랑 현주가 집을 팔고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이제 본격적으로 법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증거들을 모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의 차분한 말이 조금이나마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의 슬픔과 배신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혼자 집에 앉아 다시 한번 생각에 빠졌습니다.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릴 때 민수는 나에게 세상 전부였고 그의 행복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며 힘들게 번 돈으로 민수를 키웠던 그 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식이 내 삶의 마지막 보금자리를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시겠습니까? 깊은 한숨을 내쉬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열어 민수가 어린 시절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의 민수는 참 맑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나는 냉정해져야 했습니다. 다시는 자식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의 품위를 지켜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집안의 정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나는 변호사가 요구한 대로 집과 재산 관련 문서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 삶과 미래를 위해 더욱 냉정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내내 괴종식의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분명한 그 소리는 마치 나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응원을 보내는 듯 했습니다. 이제 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 삶을 지킬 준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서늘한 아침 공기가 창틈으로 스며들며 나를 깨웠습니다. 오늘은 변호사 이재호 씨와 함께 법적 대응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잿빛 하늘이 마치 내 마음을 닮은 듯 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거리의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치며 정신을 차리게 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커피 향과 종이 서류 냄새가 나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이재호 변호사는 단정한 모습으로 내게 다가와 자리를 권했습니다. 탁자 위엔 미리 준비된 여러 가지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이렇게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네요. 참 기분이 복잡합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셔야 합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내민 서류를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서류마다 차갑고 무거운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부터 아드님 부부에게 공식적으로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어머님이 집과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려야 합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가슴 깊숙이 숨겨져 있던 슬픔과 배신감이 다시 솟구쳤지만 동시에 결연한 의지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네, 변호사님.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할 준비가 됐어요. 변호사는 내가 단호히 말하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미소에는 확신과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을 때 하늘에서는 가벼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에 닿으며 차갑게 번졌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걸음을 옮기며 나는 내 마음속에 확고히 자리 잡은 결심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한 이 싸움에서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보니 거리의 가로수들이 비를 맞으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어떤 삶이든 결국 자신의 존엄과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웃 미숙이가 빗속에서도 우산을 들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잘 다녀오셨어요.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걱정스러운 눈빛에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나는 미숙이의 손을 잡으며 내 마음속 결의를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와 현주는 외출해서 돌아와 현관문 앞에 놓인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봉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오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집 안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이게 뭐지? 현주가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고 두 사람의 표정은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한참 동안 응시하다가 놀라움이 가득한 얼굴로 현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이 우리한테 법적 대응을 하신다고. 현주의 목소리는 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거실에 걸린 괴종시계의 똑딱 소리만이 어색한 정적을 깨며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민수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끼며 서류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현주는 초조하게 서성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전혀 예상 못했는데. 민수는 갑자기 깊은 숨을 쉬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혼란과 슬픔이 동시에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섣불리 행동한 건 아닌가 싶어 어머니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것 같아. 현주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와서 그 얘기가 무슨 소용이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된 거잖아.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져만 갔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거실의 형광등 불빛이 눈부시게 밝아 더욱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현주는 창가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마당 화단에 비가 떨어지는 소리가 더욱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계획을 어머님이 아신 거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민수는 망설이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일단 어머니랑 진심으로 대화를 나눠보자. 우리 뜻을 다시 한번 잘 말씀드리고 현주는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그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미 법적으로 통보를 받은 마당에 어쩌면 좋아.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거실의 차가운 공기와 비 내리는 마당의 소리만이 그들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그 순간 현주는 서류를 힘없이 내려놓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였나 봐.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고 괴종시계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거실의 무거운 긴장감을 조용히 채워나갔습니다. 비 내리는 밤 창문 밖으로 흘러내리는 빗줄기가 오래된 유리창 위에서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집안 곳곳은 적막했고 오직 벽에 걸린 괴종시계의 일정한 똑딱거림만이 내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혼자 앉아있던 거실 소파는 어느 때보다 더 넓고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현주와 민수가 법적 통지서를 받고 당황했을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옳은 걸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창문 곁으로 다가가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 한편 내가 아끼던 화단 위로 빗방울이 힘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 하나하나가 마치 내 마음 같았습니다. 나는 다시 소파로 돌아와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난날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며 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민수가 태어나던 날 그 작은 아이를 품에 안고 느꼈던 행복한 순간, 지금도 기억나는 아이의 맑은 눈빛과 따뜻한 온기. 그렇게 아름답던 순간들이 지금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민수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의 기쁨과 자랑스러움, 그리고 그의 결혼식 날 내가 흘렸던 눈물, 행복과 감격의 순간들이 지금처럼 아픈 추억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거실의 고요함 속에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랜 사진들 속에서 민수의 어린 시절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걸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자책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만이 거실의 정막을 채웠습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스스로를 자책한 적이 있으신가요? 잠시 후 울리는 전화 벨소리에 나는 놀라 정신을 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정희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야, 괜찮아. 걱정돼서 전화했어. 혼자 있으면 더 힘들 텐데. 정희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희야,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이렇게까지 싸워야 하는 걸까? 정희는 한참을 침묵하다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영자야, 자책하지 마. 너는 너 자신을 지키고 있는 거야. 너무 괴로워하지 마. 나는 언제나 내 곁에 있어. 친구의 말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희와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어쩌면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더 이상은 과거에 갇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소중한 추억들이 변질된 현실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된장국을 끓이며 오랜만에 따뜻한 향기를 느꼈습니다. 요리를 하며 나는 다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 집과 내 삶을 지켜내야 해. 후회와 슬픔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 따뜻한 국물 한 모금을 들이켰습니다. 몸속 깊은 곳까지 퍼지는 따스한 온기가 나를 위로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어느덧 잦아들었고 다시금 괴종시계의 소리만이 공간을 메웠습니다. 나는 소파에 기대어 다시 한번 굳게 결심했습니다. 내 삶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이 싸움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법정 출석을 하루 앞둔 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에서 들어오는 은은한 달빛이 방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떨리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내일 처음으로 법정에 들어서 가족들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무겁게 나를 압박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준비해야 했습니다.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차가운 바닥 위를 천천히 걸으며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서류와 변호사가 정리해준 자료를 다시 한번 차분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의 매끄러운 질감과 잉크의 냄새가 긴장된 내 마음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가족과 이렇게까지 싸워야 하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팠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나는 결코 잘못하지 않았고 내 삶과 집을 지켜야 했습니다. 밤새도록 준비한 자료들을 보며 나는 내일 법정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반복해 연습했습니다. 나의 진심을 전하기 위해 담담하면서도 확고한 목소리를 연습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터오는 하늘은 점차 밝아지고 있었고 아침 새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창문을 열자 신선한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공기가 내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법정 출석 시간이 가까워지자 변호사 이재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준비는 다 되셨나요? 제가 옆에서 잘 도와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의 침착한 목소리가 불안했던 마음에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변호사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통화가 끝난 후 옷장을 열어 옷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즐겨 입던 차분한 색깔의 정장을 선택했습니다. 옷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서자 내가 알고 있던 평범한 엄마의 모습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거실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오래된 괴종시계는 언제나처럼 똑딱거리며 일정한 리듬으로 나를 응원하는 듯 했습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오늘 모든 것이 잘 해결되길. 법원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법원 건물의 웅장한 분위기와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목소리에 나는 조금 긴장되었습니다.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나를 불렀습니다. 영자야. 돌아보니 친구 정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정희야, 와줘서 정말 고마워. 정희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걱정하지 마. 힘내자, 알았지? 정희의 따뜻한 온기가 내 손끝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더욱 용기를 얻었습니다. 잠시 후 법원 안으로 들어가 변호사와 함께 준비된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 기다리면서 나는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오늘 할 말을 되뇌었습니다. 이윽고 담당 직원이 법정 출석을 알렸습니다. 심장이 다시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내 옆에서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차분히 어머님의 진심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 넓고 차가운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민수와 현주도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고개를 꼿꼿이 세우며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이제 나는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울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었습니다. 법정의 무거운 문이 닫히자 법정 내 모든 시선이 내게 집중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넓고 차가운 공간 속에서 내가 외롭고 작게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내 마음은 어느 때보다 차분했습니다. 법관이 자리로 들어서고 재판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법관의 차분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원고 김영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잠시 법정 내의 침묵과 시선을 견디며 나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마음이 참담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제 존엄성과 인생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준비한 덕분에 차분하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현주와 민수가 몰래 준비한 위임장 초안의 내용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인 미숙이의 증언과 아들과 며느리가 집을 팔 계획을 주변에 알린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저와의 어떤 논의도 없이 집을 팔려는 계획을 세우고 심지어는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큰 충격과 상처를 입었습니다. 진술을 하는 내내 민수와 현주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두 사람은 놀람과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며 내 시선을 피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 위를 만지작거렸고 현주의 얼굴엔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점점 팽팽해졌습니다. 나는 증거 서류와 증인들의 진술을 차례로 제시하며 내 입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변호사 이재호 씨는 옆에서 차분히 내 진술을 보완하며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의 전문적이고 명료한 말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법관의 차분한 표정 속에서도 약간의 동요가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법관이 민수와 현주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피고 측에서 반박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진술의 논리도 흔들렸습니다. 저희는 어머님께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만 어머니의 노후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런 준비를 하려 했을 뿐입니다. 민수의 말이 끝나자 변호사가 침착히 나서며 반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머님께 단 한 번도 명확히 상의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으셨습니까?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현주는 불안한 표정으로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승리를 향한 안도감과 함께 가족들과 이렇게까지 마주해야 하는 슬픔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재판장님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다시 법정을 메웠습니다. 본 법정은 원고 김영자님이 제시한 서류와 증인 진술을 근거로 피고 측의 행동에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권리를 임시 보호하기 위해 피고 측이 원고의 동의 없이 집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임시 조치를 결정합니다. 법정 안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내 가슴도 빠르게 뛰었습니다. 재판장의 결정이 내려진 후
정희가 내 뒤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나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미숙이와 시장 이웃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보자마자 밝은 표정으로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잘하셨어요. 저희가 언제나 어머님 곁에 있을게요. 그들의 목소리와 응원이 나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눈빛을 받으며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이제 시작된 이 싸움에서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내 존엄성과 인생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법정에서 돌아온 집안은 마치 폭풍이 몰아친 후처럼 고요하고 차가웠습니다. 민수와 현주는 서로 아무 말도 없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현주는 가방을 소파 위로 던지듯 놓으며 차갑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쩌다가 일이 이렇게까지 됐어. 당신이 확실하게 해놨어야 했잖아. 민수는 지친 표정으로 현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은 떨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수로 법적 문제까지 예측하겠어.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나오실 줄은 나도 몰랐다고. 현주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계획이 다 망가졌다고. 현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거실 안에 싸늘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민수는 불편한 듯 이마를 짚으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현주야, 나도 혼란스럽고 화가 나. 그런데 이렇게 서로 비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현주는 그 말을 듣고 더 격렬히 반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집을 못 팔면 우리 사업은 어떻게 하라고? 그동안 투자한 돈은 어떻게 만회할 건데?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두 사람의 무거운 침묵을 메웠습니다. 잠시 후 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나도 힘들어. 어머니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게 옳았는지 모르겠어. 현주는 그 말에 기가 막힌 듯 민수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 얘기를 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우리가 선택한 길이잖아. 당신이 처음부터 확신 있게 밀어붙이지 못한 게 문제야. 민수는 참았던 감정을 폭발시키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확신이 없었다고. 나는 어머니한테 이렇게 하는 게 늘 마음이 불편했어. 그런데 당신이 계속 몰아붙였잖아. 현주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침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에 떨어지는 빗소리는 두 사람의 격렬한 숨소리를 덮듯이 잔잔히 울렸습니다. 현주는 깊게 한숨을 내쉬며 차가운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그냥 포기하고 어머니께 머리 숙이자는 거야. 민수는 괴로움이 담긴 얼굴로 그녀의 질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고 그의 시선은 바닥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감정은 서로를 향한 원망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둘 중 누구도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비가 더욱 굵어지며 유리창을 거세게 두드렸습니다. 거실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와 현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현주는 천천히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고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이대로 있으면 정말 끝이야.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현주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니 지금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현주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수를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지는 바람에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게 물거품이 됐잖아. 이제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민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더 강하게 도대체 무슨 방법이 남아있다는 거야. 현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서 어머니가 압박을 느끼게 만들어야지. 민수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차가운 땀이 이마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냐. 어머니께 그렇게까지 한다는 건. 현주는 민수의 말을 차갑게 끊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당신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이미 우리 사정이 이렇게까지 어려워졌는데 더 물러설 수 없다고. 어머니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신 이상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순 없어. 거실은 다시 긴 침묵 속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의 벽이 생겨났습니다. 현주의 단호한 표정과 민수의 흔들리는 눈빛은 더없이 대조적이었습니다. 민수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고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과연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민수가 작게 중얼거리자 현주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당신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끝장이야.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상 우리도 더 철저하게 움직여야 돼. 감정적으로 약해질 시간이 없어. 민수는 현주의 냉정한 말에 서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알았어. 당신 말대로 이제부터는 나도 더 단호하게 나갈게. 현주는 그 말을 듣고 차갑게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절대로 물러서지 마. 우리한테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으니까. 현주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계획을 굳히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들의 극단적인 결정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법정 공방이 시작된 이후 나는 마음속 깊이 큰 상처를 입은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과 압박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침대 위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 들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가득한 앨범 속에서 민수가 어린 시절 활짝 웃던 얼굴이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작은 민수의 웃음소리가 귀에 선명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순간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기에 이렇게 됐을까? 자책과 후회의 감정이 깊은 강물처럼 내 마음속을 흐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현주와 민수가 나누던 차가운 대화가 다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던 그들의 말들, 그 목소리가 마치 차가운 바람처럼 내 마음을 계속해서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자 오랜 친구 정희가 환한 미소로 나를 맞이했습니다. 영자야, 너 걱정돼서 와봤어. 괜찮니? 정희의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목소리에 나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정희의 어깨에 기대 울면서 나는 마음속 깊이 쌓였던 상처와 아픔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내가 민수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 걸까?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정희는 부드럽게 등을 토닥이며 천천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영자야, 너는 항상 최선을 다했어. 민수는 어릴 때부터 너의 모든 걸 보고 자랐어. 다만 지금은 네가 준 사랑을 잠시 잊고 있는 거야. 너 자신을 탓하지 말아야 해. 정희의 진심 어린 말에 나는 점점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만 쌓아두었던 내 감정들이 서서히 풀려나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조용히 들렸고 나는 정희의 말을 들으며 내 감정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야, 나는 정말 이 집에서 평생을 살면서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어. 그저 내가 원하는 건 가족들이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뿐이었어.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걸까? 정희는 나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영자야, 너의 소망은 잘못되지 않았어. 너는 가족을 사랑했고 가족을 지키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도 있는 법이잖아. 중요한 건 너 자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 거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정희가 떠난 후 나는 혼자 다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조금씩 따뜻한 온기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더 이상 과거의 기억에 갇혀 있을 수는 없어.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해.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넣어둔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바랜 종이 위에 적힌 내 젊은 날의 꿈과 소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존엄성과 자유, 그리고 평온한 노후를 스스로 지켜내고 싶다는 소망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일기장을 닫으며 다시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말입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내 자신의 행복과 존엄성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조금씩 잦아들며 거실은 다시 평화로운 정막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조용히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공기가 내 마음을 더욱 맑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진정한 내 삶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맑은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거실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어제까지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빗줄기는 어느새 멈추었고 화단 위에는 아직 물기가 반짝이며 빛났습니다. 새벽에 맺힌 이슬이 마당의 꽃집 위에서 투명하게 반짝거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슬픔과 자책에만 빠져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변호사 이재호 씨와 다시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히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집을 나서는데 현관을 나서자마자 이웃 미숙이가 밝은 미소로 나를 맞았습니다. 어머님 잘 다녀오세요. 저희가 다 어머님 편이에요. 힘내세요. 그녀의 따뜻한 응원에 내 마음도 함께 밝아졌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가볍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변호사는 이미 모든 자료를 준비해 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은은한 커피향이 퍼져 있었고 그는 자신 있게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았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준비되셨습니까?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앞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인 서류들이 나를 더욱 긴장하게 했지만 동시에 든든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침착한 어조로 다음 단계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일단 지금까지의 대응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확실한 법적 근거와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 측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확고하게 해야 합니다. 나는 진지하게 그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서류의 종이 질감과 잉크 냄새가 손끝에서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변호사의 차분하고 명확한 설명 덕분에 앞으로의 계획과 대응 방법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그 순간 내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니 친구 정이었습니다. 영자야, 오늘도 힘내, 넌 혼자가 아니야. 짧지만 따뜻한 정의의 문자를 읽으며 내 마음속에 있던 긴장과 두려움이 점차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오늘부터 다시 힘을 내셔야 합니다. 가족 간의 문제라 더욱 힘드시겠지만 어머님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제 인생과 존엄성을 위해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변호사는 내 결의에 찬 표정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자 상쾌한 바람이 얼굴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리를 걷는 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새로운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 진정한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야. 나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 거실의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민수는 초조하게 거실을 서성이며 계속해서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차가운 표정으로 탁자 위에 놓인 서류들을 계속해서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으면서 긴장감은 점점 더 팽팽해졌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마저도 신경을 날카롭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민수가 마침내 조급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현주야,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머니가 법적으로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실 줄은 생각도 못했어. 현주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더 확실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했잖아.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우리 사업이고 뭐고 다 끝장나겠어. 민수는 잠시 말을 잃은 채 무거운 침묵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현주가 서류를 뒤적이는 손길을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현주는 잠시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든 다시 설득하는 건 이미 늦었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머님 주변 사람들을 움직여서 압박을 가하는 거야. 민수는 현주의 말을 듣고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주변 사람들까지 끌어들이는 건. 현주는 민수의 말을 냉정하게 끊었습니다. 지금 와서 망설일 때가 아니야. 우리가 여기서 밀리면 앞으로 더 이상 기회는 없어. 차라리 어머님이 먼저 지치고 포기하시도록 만들어야 해. 민수는 현주의 극단적인 제안에 입술을 깨물며 고민했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는 죄책감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감도 컸습니다. 창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두 사람의 긴장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현주는 서류를 정리하며 다시 한번 민수를 응시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서 주저하면 정말로 우리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명심해. 민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현주의 말처럼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알았어. 내 말대로 하자. 대신 우리도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해. 이젠 정말 물러설 곳이 없으니까. 현주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의 결정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고 거실 안에는 어두운 긴장감과 묵직한 결의만이 남았습니다. 맑은 아침, 햇살이 집 안으로 밝게 스며들자 나는 마음을 다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싱그러운 공기와 함께 마당 화단에서 피어난 꽃향기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맡는 꽃향기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부엌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지난밤에 세웠던 계획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나는 나약해지지 않을 것이며 내 삶과 권리를 확실히 지키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에서 익숙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정희와 미숙이가 밝은 얼굴로 나를 맞았습니다. 어머님, 어제는 잘 주무셨어요. 미숙이는 걱정 어린 표정으로 물었고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푹 잘 잤어. 너희가 이렇게 와주니 정말 든든하구나. 정희가 웃으며 가방에서 꺼낸 작은 도시락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손길에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힘내시라고 제가 특별히 준비한 도시락이에요. 오늘 하루 잘 드시고 힘내세요. 두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도시락 상자를 받고 내 마음은 더욱 든든해졌습니다. 이윽고 변호사 이재호 씨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단정한 모습으로 서류 가방을 들고 문을 들어섰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내 마음을 더욱 확고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본격적인 법적 대응과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들은 단단한 현실을 보여주는 듯 차갑게 느껴졌지만 이 변호사의 침착한 설명이 내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민수 씨 부부가 앞으로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있으니 이에 대비한 조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이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이 변호사는 내 말을 듣고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그 결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희가 끝까지 곁에서 도와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정희와 미숙이도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향해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맑은 하늘과 따뜻한 햇살이 집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주먹을 꽉 쥐며 결연한 마음을 다졌습니다. 이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내 삶과 내 집을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며칠 후 아침부터 동네 분위기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장에 가려고 집을 나서자 평소 밝게 인사하던 이웃들이 나와 눈을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싸늘한 공기가 나를 감싸는 듯 했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익숙한 활기가 아닌 낯선 시선과 수군거림이 나를 따라왔습니다. 과일 가게 미숙이도 내가 다가가자
어색한 표정으로 내 눈을 피했습니다. 미수가 무슨 일 있니? 왜 표정이 그래? 내 물음에 미숙이는 입술을 깨물며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현주 씨랑 민수 씨가 요즘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셔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미숙이는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판단력이 흐려져서 집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집을 자신들이 관리해야 한다고요. 가슴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손끝이 저리며 떨려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내 자식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힘없이 시장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마치 차가운 화살처럼 내 마음을 찔러왔습니다. 오랜 세월 지내왔던 이웃들의 얼굴에서까지도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어쩌다 우리 가족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시장에서 힘들게 일하며 민수를 키워왔던 그 시절, 손이 부르트고 몸이 아파도 아들만 생각하면 웃을 수 있었던 내가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앉으니 창문 너머로 오후의 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방 안의 감도는 공기는 답답하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괴종시계의 똑딱거림이 유난히 크게 귓가에 맴돌며 나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스스로를 달래기 위해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영자야, 정신 차려. 이럴 때일수록 약해지면 안 돼. 사람들의 오해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풀릴 거야. 중요한 건 네가 지금 흔들리지 않는 거야. 하지만 그런 다짐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가족들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자꾸만 커져갔습니다. 나는 침대 위에 몸을 웅크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햇빛마저도 지금의 내 마음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깊고 차가운 외로움이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슬픔과 외로움 속에 조용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차가워진 이후로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작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아침 햇살마저도 내 마음의 얼음을 녹이지 못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시장 사람들의 속삭임과 싸늘한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늘 정답던 이웃들이 이제는 멀어진 듯 느껴졌고 마음 깊은 곳까지 상처가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부엌에 앉아 차를 끓이며 문득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밝고 활기차던 모습은 사라지고 깊은 주름과 피곤한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혼잣말이 입에서 흘러나왔고 가슴 깊이 먹먹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서글픈 마음을 달래려 차를 한 모금 마셨지만 차가운 허전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놀라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오랜 친구 박정희와 변호사 이재호 씨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따뜻한 미소로 나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괜찮으세요? 요즘 힘드시죠? 변호사의 친절한 물음에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친구 정희가 손을 잡으며 나를 위로했습니다. 영자야, 너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말고 우리랑 함께 해결해 나가자. 친구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속 깊은 곳을 파고들어
얼어붙은 감정을 서서히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다음 대응 방안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이젠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주변의 오해를 풀고 피고 측의 허위 주장들을 법적으로 철저히 반박해야 합니다. 나는 그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건네준 서류는 내 손끝에서 매끄럽고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든든한 믿음이 내 마음을 채웠습니다. 정의가 나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영자야, 우리는 내 편이야. 더는 너 혼자 힘들어하지 마라. 나는 친구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처음으로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재호 변호사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는 이웃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머님을 도와 진실을 알리고 오해를 바로잡겠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서히 용기가 생겼고 희미했던 희망이 마음속에서 조금씩 뚜렷해졌습니다. 오랜만에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깥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이 집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꽃향기와 함께 작은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이제는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해. 내 삶을 다시 되찾아야지. 나는 결연한 마음으로 서랍을 열어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들었습니다. 몇 장을 넘기다 보니 예전에 내가 힘들었던 순간마다 적어놓은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용기를 잃지 말자. 결국 진실은 밝혀진다. 그때 적었던 내 글이 나를 위로하며 다시금 결의를 다지게 만들었습니다. 정의와 변호사 이재호 씨가 돌아간 후 나는 차분히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집과 인생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굳은 다짐을 다시금 새겼습니다. 이제 나는 주변의 오해와 비난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나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되찾을 것입니다. 오랜 법정 분쟁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던 날, 내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동안 억울함과 배신감으로 가득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나의 권리를 인정하고 나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판결을 내렸을 때 법정 안은 잠시 고요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판결문의 무게가 온전히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제야 나는 안도의 숨을 깊게 내쉬며 차가웠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맑고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거리를 감싼 바람은 상쾌했습니다. 한 발자국씩 내딛는 내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자유로웠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당에는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보자 진심 어린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민수 씨랑 현주 씨 말을 듣고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그들의 사과는 진심으로 느껴졌고 나는 눈물을 참으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저를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와주셔서 제 마음이 많이 풀렸어요. 이웃들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며 나는 다시 한번 사람 사이의 신뢰와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잠시 후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현관 앞에서 들렸습니다.
민수와 현주였습니다. 두 사람은 무겁고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내게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현주 역시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내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는 천천히 다가가 민수와 현주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너희가 잘못을 깨닫고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이젠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함께 이해하고 아껴주는 가족이 되자. 두 사람은 내 말을 듣고 깊이 감동한 듯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눈물 어린 얼굴을 바라보니 마음 한편의 오랜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녁 식탁 위에는 내가 준비한 정성스러운 된장찌개와 따뜻한 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집안에 가득 찬 된장찌개의 구수한 향기와 따뜻한 공기는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식사 후 나는 마당에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밤하늘 위에서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고 마당의 핀 꽃들 사이로 부드러운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영자야, 그동안 정말 잘 견뎌왔어. 이제 너 자신을 위해 편히 쉬어도 괜찮아. 그때 친구 정희가 내 옆으로 다가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영자야,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부터는 너 자신을 위한 삶을 살렴. 내 곁엔 항상 우리가 있어. 정희의 따뜻한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깊은 안도와 평화에서 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존엄성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힘들었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나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감사와 위로를 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다시 한번 내 삶의 소중함과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내 곁에서 늘 응원해준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 더욱 밝고 따뜻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분하게 스며들었다. 창문 틈이 투명하게 반짝였다. 나는 거실 커튼을 젖히고 한동안 정원 화단을 바라보았다. 젖은 흙 냄새와 국화향이 조용히 섞여 올라왔다. 괴종시계의 똑딱거림이 오늘의 심장을 안정시켜 주었다. 긴 싸움이 끝난 집은 다시 따뜻한 온도를 찾았다. 부엌가스 불을 켜자 주전자에서 은은한 김이 올랐다. 된장국을 데우는 동안 라디오에서 옛 노래가 흘렀다. 작은 멜로디가 어제의 눈물을 천천히 닦아주었다. 나는 식탁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다. 손끝이 부드럽게 떨렸다. 오늘의 문장은 단순했다. 나는 나를 지켰다. 그렇게 적었다. 짧은 문장 아래에 앞으로의 약속을 한 줄 더 적었다. 경계는 분명히 마음은 따뜻하게 정희에게 보낼 메시지를 천천히 썼다. 점심 같이 하자. 잠시 뒤 답장이 왔다. 당연하지. 오늘은 내 날이야. 휴대폰 화면에 빛이 밝았다. 마음도 같이 환해졌다. 이웃 미숙이에게도 감사 인사를 보냈다. 고마웠어. 현관을 열자 마당에 물방울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빗소리 대신 새소리가 들렸다. 공기가 가볍게 떨렸다. 나는 호미로 잡초를 조금 뽑고 꽃대를 다듬었다.
작은 일이라도 손을 움직이면 생각도 맑아졌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조심스러운 숨이 먼저 들렸다.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먹자. 우리가 준비할게.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대답을 붙였다. 좋다. 다만 서로의 말에 끝까지 귀를 대자. 오후에는 변호사와 통화를 했다. 서류 정리는 깔끔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앞으로도 안전장치를 유지합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품위와 평화를 위하여요. 법의 울타리는 차갑지만 내 마음은 따뜻해졌다. 해가 기울 무렵 시장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았다. 생선 비린내 갓 튀긴 도너츠 냄새가 뒤섞여 흘렀다. 사람들 인사는 짧았지만 눈빛은 길고 따뜻했다. 나는 오래 아끼던 비누를 몇 개 선물로 건넸. 저녁 식탁에 등이 켜졌다. 흰 밥에 김이 올랐다. 민수와 현주는 조용히 사과를 다시 말했다. 단어들은 간단했지만 표정은 길게 떨렸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호흡을 맞췄다. 우리 서두르지 말자. 서두르면 마음이 다친다. 나는 말을 멈추고 된장국 한 숟갈을 떠올렸다. 짭짤한 향이 혀끝에서 둥글게 흘렀다. 포근했다. 식탁 위 그림자들이 천천히 서로에게 가까워졌다. 식사 후 우리는 마당으로 나왔다. 바람이 부드러웠다. 현주는 꽃잎을 가만히 만졌다. 손끝이 조심스러웠다. 민수는 별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문득 물었다. 우리는 어떻게 더 나아질까? 대답은 아직 짧았다. 그러나 눈빛은 길었다. 기록하고 대화하고 기다리자. 나는 속으로 정리했다. 집안 조명이 따뜻하게 번졌다. 길 위 어둠이 물러났다. 오늘의 결론은 간단했다. 평화는 함께 지키는 것. 나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의 서류를 다시 정리했다. 유언과 메모 옆에 짤막한 문장을 하나 더 붙였다. 이 집은 서로의 기억을 위해 함께 쓰기로. 나는 사인을 또박또박 적고 봉투를 단단히 봉했다. 라디오 볼륨을 낮추고 거실 조명을 한 단계 줄였다. 빛이 부드러워지자 마음의 결도 자연스레 고와졌다. 식탁 위 꽃병을 새물로 채우고 국화를 더했다. 향기가 깊어지자 방 안 공기가 다정하게 감돌았다. 내일은 작은 다과 모임을 열기로 마음먹었다. 이웃들에게 직접 말하고 오해를 천천히 풀어볼 생각이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는 스스로에게 다시 말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기대가 조금 더 컸. 밤이 깊자 엘리베이터 앞을 잠깐 지나가 보았다. 빨간 카메라 불빛이 예전처럼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주름 사이로 잔잔한 미소가 조용히 자리 잡았다. 현관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밝았다. 내일의 길을 비추는 듯했다. 나는 안으로 들어와 시계를 한 번 더 감았다. 규칙적인 똑딱거림이 내일의 용기를 약속해 주었다. 베개 냄새가 포근했다. 긴 겨울 끝의 봄 같았다. 내일의 나에게 말한다. 천천히 걸어도 괜찮다고. 오늘처럼. 평화는 멀리 있지 않다. 서로의 숨결 사이에 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해가 서쪽 지붕 너머로 천천히 기울었다. 마당 그림자가 길어졌다. 나는 찻잔을 2개 꺼내고 주전자 김을 조심스레 살폈다. 문 초인종이 울렸다. 정희가 수줍은 미소로 고개를 내밀었다. 오늘도 괜찮지. 그녀의 목소리는 늘 같은 온도로 따뜻했다. 우리는 작은 접시에 과일 몇 조각을 올렸다. 칼끝이 조용히 울렸다. 창문을 스치던 바람이 커튼을 가볍게 흔들었다. 국화 향이 더해졌다.
정희는 내 손등을 가만히 눌렀다. 너 정말 잘 버텼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보다 숨이 길었다. 괴종시계가 박자를 맞췄다. 잠시 후 현관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났다. 미숙이가 문턱에 섰다. 어머님, 내일 장터에 좋은 배가 들어와요. 조금 가져다 드릴게요. 나는 웃으며 답했다. 고마워. 넌 늘 성실하고 말이 단단해. 짧은 인사가 길게 남았다. 신뢰는 작게 시작해 오래 머문다. 저녁 무렵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말끝이 조심스레 떨렸다. 엄마, 다음 주엔 우리가 집에 갈게. 규칙은 엄마가 정해줘. 나는 천천히 문장을 골랐다. 말은 경계이고 다리는 온기였다. 첫째 소리 높이지 말자. 둘째 결정은 함께 적고 서명하자. 문장을 보내고 라디오를 낮췄다. 오래된 트로트가 잔잔히 흘렀다. 나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메모를 한 줄 더 붙였다. 상속과 집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대화와 기록이 먼저다. 볼펜 끝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내일의 약속처럼 또렷했다. 밤 공기가 깊어졌다. 마당에 흙이 서늘한 냄새를 올렸다. 나는 조명 스위치를 한 칸 낮췄다. 그림자가 부드럽게 풀렸다. 식탁 위 비누 한 장을 포장지에 감쌌다. 손끝이 안정되었다. 내 손의 온도, 내 삶의 속도. 마음속에 작은 제목을 붙였다. 전화가 울렸다. 이재호 변호사의 목소리가 담담히 들렸다. 어머님 서류는 잘 보관하세요. 급할수록 천천히가 맞습니다. 네, 천천히요. 나는 다시 한번 되뇌었다. 급함은 상처가 된다. 수화기를 내려놓자 집안 공기가 한층 가벼워졌다. 베란다로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또렷했다. 엘리베이터 앞을 스쳐 지날 때 붉은 카메라 불빛이 보였다. 오늘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유리문 속 내 눈이 단단했다. 기록된 굴욕은 과거가 되었고 기록된 존엄은 현재가 되었다. 방으로 돌아와 일기장 마지막 장을 펼쳤다. 칸이 남아 있었다. 나는 세 줄을 썼다. 하나, 경계를 잃지 않는다. 둘, 사랑을 서두르지 않는다. 셋, 나의 속도로 간다. 글씨가 또박또박 자리를 잡자 가슴의 떨림도 잦아들었다. 침실 등불을 끄기 전 창문을 살짝 열었다. 냉기가 스쳤다. 담요의 섬유 냄새가 포근했다. 숨이 깊어졌다. 어둠이 부드러웠다. 나는 내일의 나에게 속삭였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평화는 멀리 있지 않다. 서로의 침묵 사이에서 자란다.